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산사로 오르는 좁은 길 위로 낙엽이 끝없이 흩날렸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실려 공중을 떠돌다가 이내 땅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길 위를 한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지팡이가 땅을 짚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이 내는 한숨 같았습니다. 노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노인의 시야에 산사의 산문이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기와 지붕과 낡은 나무 기둥,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 하나. 산문 앞에는 한 동자승이 서 있었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어린 스님,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멀리서 노인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산문 가까이 다가오자 지안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로 그는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을까요? 세상은 차갑고 바쁘고 각박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정신이 없고 길 위의 노인에게 눈길 한 번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자승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노인의 눈가에 희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몸짓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노인을 산문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낙엽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낙엽들은 슬프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어떤 따뜻한 손길이 그 낙엽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산사의 문은 노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안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어온 길의 끝에 드디어 쉴 곳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산문 너머로 들어서자 바람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한 차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지아는 노인을 마당을 가로질러 다실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는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끼 낀 돌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작은 다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소박하지만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안이 미닫이 문을 열자 다실 안의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였습니다. 노인은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살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고 구석에는 은은한 등잔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나무판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로 위에는 무쇠 주전자가 올려져 있었고 아직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노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낮춰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마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로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싯돌을 치자 작은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은 이내 마른 솔잎에 옮겨 붙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곧 붉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불꽃이 커지며 주전자 밑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주전자 안에서 물이 데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물속 어딘가에서 작은 생명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 지아는 선반에서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도자기 찻잔이었습니다. 표면은 고르지 않았고 색깔도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어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 찻잔은 신님께서 손수 빚으셨어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은 지안이 내민 찻잔을 2손으로 받았습니다. 찻잔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찻잔 표면을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질감. 그 질감 속에서 노인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정성.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것은 늙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떤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찻잔을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흙을 주물렀을까? 물레를 돌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마 속에서 불과 만나는 찻잔을 지켜보며 무엇을 기도했을까?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김이 공중으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찻잎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서 마른 찻잎을 조심스럽게 덜어냈습니다. 찻잎은 잘 말라 있었고 진한 향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찻잎을 주전자에 넣었습니다. 물소리가 변했습니다. 처음에 조용한 소리에서 점점 더 활기찬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끓는 물소리. 지아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도 함께 들었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물이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등잔불과 화로의 불빛이 어우러져 방 안 전체가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창살문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도 이제는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차를 준비하는 지안의 모습, 그 모든 동작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노인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차가 우러났습니다. 지아는 주전자를 들어 노인의 찻잔에 천천히 물을 따랐습니다. 뜨거운 차가 찻잔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김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그 속에서 차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향기가 노인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코를 지나 어딘가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로, 마음속 어딘가로. 노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찻잔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로, 팔에서 어깨로, 그렇게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산의 공기, 나무의 생명, 햇빛과 비, 그리고 시간. 오랜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양 참 따뜻하구나.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마음을 데우는 차예요. 지안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동자승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노인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도 자신의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들어 살짝 노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언의 인사였습니다. 노인도 찻잔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셨습니다. 첫 모금. 노인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찻잔에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차가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움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쓴맛. 하지만 불쾌한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단맛. 하지만 달콤한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맛. 차를 삼키자 그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뱃속 어딘가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언제부터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쓰디쓰게 느껴졌을까? 하지만 이 차 한 잔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찻잔 속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 안에서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물결을 보며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차 한 잔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화로의 불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찻잔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김 속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그저 함께 있음으로 전해지는 위로가. 두 번째 잔을 따르며 다시란의 공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아는 주전자를 들어 조심스럽게 노인의 빈잔에 차를 채웠습니다. 물소리가 작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두 번째 차는 첫 번째보다
색이 더 진했습니다. 짙은 호박빛이었습니다. 지아는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산사에 오셨어요? 그 질문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차를 나누는 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물음이었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마당의 고목이 보였습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낙엽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지. 그 말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노인의 인생이 그 짧은 말 속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말을 받아들이며 함께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차도 끓일 땐 시끄럽지만 다 끓고 나면 고요해져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주전자를 가리키며 노인은 주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전자는 조용했습니다. 끓어오르던 물소리는 잦아들었고 이제는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소리 같은 소리. 노인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차도 끓을 땐 시끄럽지만 다 끓고 나면 고요해진다. 그렇다. 인생도 그런 것일지 모른다. 한창 때는 끓어오르고 소란스럽고 거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천천히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늙음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노인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스님,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아시는군요.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차를 끓이는 것은 인생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지안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찻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찻잔 속에는 짙은 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생도 차도 결국 다 똑같은 게지.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끓이고, 우려내고, 마시고, 비우는 것. 그게 전부예요.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차의 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차였지만 두 번째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마치 같은 말이라도 두 번째 들으면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창밖의 낙엽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낙엽들이 슬프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떨어질 때가 되어 떨어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로의 불은 더 약해졌습니다. 붉은 불꽃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하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 속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온기. 지아는 나뭇가지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재가 조금 무너지며 그 안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도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네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씨. 하지만 그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처럼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턱에 노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회색 가사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차 향이 참 좋구나. 노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노스님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노인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노스님은 지안이 권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화로를 중심으로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지안이가 내린 차는 맛보다 마음이 깊다네.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아는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스님은 여분의 찻잔을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지안이 그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노스님은 찻잔을 받아 천천히 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드셨습니다. 노인은 노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늙은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온 노인이고 하나는 산사에서 평생을 산 노스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노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얼마나 멀리인지도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길이 멀었겠소. 쉬어 가시게.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새 얼굴을 비췄습니다. 등잔불도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마치 꿀이 흐르듯이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지만 동시에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이면서 함께였습니다. 지아는 세 사람의 찻잔을 살폈습니다. 비어가면 조용히 채웠습니다. 말없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노스님은 가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노인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오. 노인이 문득 말했습니다. 세월은 늘 그 속도로 가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노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젊을 땐 느리게 가는 것 같더니 늙으니 빠르기만 하오. 그것도 다 마음의 일이라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세월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죠. 노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지만 이 다실 안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향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 낙엽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실 안으로 들어오던 햇빛의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빛이 더 붉어졌습니다. 마치 노을처럼. 그 빛이 찻잔에 닿자 찻잔 속 차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호박빛이던 차가 이제는 석양빛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찻잔 속에서 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한 차 한 잔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차를 마시니 마음이 덜 외롭구먼.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아는 노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쓸쓸하지만 함께 마시면 따뜻해요. 그 말이었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쓸쓸하지만 함께 마시면 따뜻하다. 그렇다. 인생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따뜻해진다. 노인은 언제부터 혼자였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두 떠나갔습니다. 죽은 이도 있고 멀어진 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동자승과 이 늙은 스님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 향기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향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향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안 스님. 노인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렸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스님은 그 이상을 주었어요. 노인의 말에 노스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 한 잔이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 하지만 차 한 잔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네. 한 사람의 세상을. 노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노인에게 차를 대접한 것이 그저 차 한 잔이 아니었다는 것을.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실박 마당도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고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주전자 안의 차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차는 가장 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쓰면서도 가장 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러나온 차였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노인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노스님이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밤이 되려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쉬어 가시게. 산길은 어둡고 위험하오.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배를 끼치겠습니다. 폐가 아니라 인연이지요. 노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밤이 깊었고 새벽이 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하늘이 어둠과 빛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안개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산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노인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동자승은 많은 것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새벽부터 깨어 계셨나요? 스님께서 새벽에 불을 하시니까요. 저도 일찍 일어납니다.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노인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의 공기, 깨끗하고 맑은 공기. 두 사람은 산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개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고목 옆을 지나고 돌계단을 내려가고 드디어 산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산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산길이 안개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르신, 지안이 불렀습니다. 노인은 지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차는 식었지만 향은 남아 있어요. 지안의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차는 식었지만 향은 남아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겠지만 이 순간의 따뜻함은 남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억 속에, 그게 인생이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밝았습니다. 어제의 쓸쓸함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것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야. 향처럼 기억으로 남지. 노인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안은 가만히 그 손길을 받았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시 올까? 다시 이 산길을 오를 수 있을까? 노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곳을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됐어요. 기억하시면 언제든 여기 있는 거예요. 지안의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기억하면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 두 사람은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고마움, 작별, 축복, 그 모든 것이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걸었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졌습니다. 지안의 모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지안이 있다는 것을, 저 너머에 따뜻한 산사가 있다는 것을. 새벽 공기 속에서 노인은
희미하게 차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맡은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의 향기였을지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안개 속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산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아는 산문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진 노인의 뒷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어디로 가실까? 무엇을 하고 살까? 다시 올까?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지아는 다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로는 식어 있었고 등잔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찻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쓰던 찻잔과 지안이 쓰던 찻잔. 찻잔 안에는 말라버린 찬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찻잔을 먼저 들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햇빛이 창살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찻잔 안쪽에 얇은 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차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 향기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기억했습니다. 어제 이 찻잔에서 피어오르던 김을, 그 김 속에 담겨 있던 향을, 노인이 이 찻잔을 2 손으로 감싸쥐던 모습을. 지아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조금 붓고 손가락으로 안쪽을 닦았습니다. 차 자국이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찻잔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찻잔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음 찻잔도 닦았습니다. 자신이 쓰던 찻잔. 이것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2 찻잔을 모두 닦고 나니 찻잔들이 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지아는 찻잔을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찻잔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습니다. 화로도, 주전자도, 창살도, 등잔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 방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 치유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공간은 특별해졌습니다. 문가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지아는 돌아보았습니다. 노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지안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대는 잘 내렸구나. 노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도 마음도요. 노스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지안은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찻잔이 놓인 선반을 바라보셨습니다. 차를 내리는 것은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지. 그대는 마음을 다해 차를 내렸어? 그것으로 충분하네. 노스님의 말씀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르신 다시 오실까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기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었느냐는 거야. 저희는 차 한 잔을 드렸을 뿐인데요. 차 한 잔이 아니야. 따뜻함을 준 거지. 위로를 준 거야. 함께함을 준 거야. 노스님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게 아니야. 때로는 차 한 잔이면 충분해. 함께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안은 노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아침 예불 시간이로구나.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스님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지안은 한 번 더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빈 다실. 하지만 텅 비지 않은 공간. 여운이 남아있는 공간. 마당을 가로질러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빛이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이 산사를 찾아올까? 누군가 차 한 잔을 필요로 할까? 그렇다면 기꺼이 차를 내리리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법당 앞에 섰습니다. 노스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안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안은 합장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다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찻잔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차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위로할 준비를 하며, 향은 사라졌지만 여운은 남았습니다. 차는 식었지만 따뜻함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의 의미였습니다. 산사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어제의 이야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